여러분, 트럼프가 또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지원 거부와 대미 투자 지연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짱을 떴습니다. 정말 속 시원하다는 반응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나라죠. 윤석열 같았으면 바짝 엎드려서 나라라도 들어바치려고 했을 텐데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CNN의 팩트체크로 트럼프가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걱정입니다. 이 미국 대통령이 오판을 하게 되면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받잖아요. 지금 기름값 얼마인지 아시죠? 트럼프가 한번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일이 그냥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못 끝내잖아요. 자기가 끝낼 수 있다라고 해놓고.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과 자기가 통화한 것을 SNS 같은 데다 공개를 한다.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겁니까? 대한민국을 진짜 알로 보는 거죠, 이거를. 자기가 이란 군사작전에 한국에 지원 요청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노 땡스라고 했다. 실제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좀 길게 얘기했겠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애둘러서. 근데 이 트럼프가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직접 공개를 하면서 한국의 지원 거부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대한민국을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손을 좀 보태달라 그랬는데 노 땡스가 지금 계속해서 기사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니네 여기다가 3만 9천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안 도와줄 거야? 라고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압박을.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한미연합 훈련하고 있잖아요. 을지연습. 그 을지연습하고 있는데 한미연합 훈련을 내가 축소시켰다. 내가 지시해서. 이재명이가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막 안 돕겠다고 하고 막 쌩까고 이래서 내가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주한미군 우리가 너네를 위해서 얼마나 도와주냐,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고 있는데 너네는 왜 우리를 안 도와주니, 이런 얘기를 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안 올리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무슨 외교 채널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걸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란전을 참전을 거부한 것을 주한미군과 방위비와 연결을 지금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위비를 재소환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이 과거에 연 3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바이든 정부가 되돌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보호할 수는 없다. 이 얘기는 뭡니까? 주한미군 우리가 뺄 수도 있어. 겁을 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전 그냥 잘 모르니까 저는 그냥 빠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전쟁 나면 재래식 무기가 엄청 많잖아요. 이번에 이란전을 통해서 드러난 게 뭐냐면 첨단 무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사드 미사일 이런 게 필요가 없고 1억짜리 2억짜리 드론 하나 막으려고 하나에 50억 60억 100억짜리 미사일 쏴서 막고 있잖아요. 그게 아마 무용지물이다라는 게 우크라이나전과 이란전에서 드러나 버렸어요. 근데 그 재래식 무기가 제일 많은 데가 북한입니다. 그 재래식 무기는 미국 본토까지는 못 가겠죠. 근데 미국은 자기 나라까지 핵미사일이 날아올까 그것만 걱정해요. 걔들은 그것만 관심이 있죠, 사실은. 북한이 핵탄두는 있는데 ICBM은 발사체잖아요. 그 발사체 기술은 북한이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자체 기술로 인공위성을 쏠 정도의 발사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본토로 날릴 수 있는 ICBM이 있는데 이게 몇 개냐? 이게 베일에 쌓여 있는 거거든요. CNN이 기사를 내버렸어요.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한 말 다 거짓말이야 라고 팩트체크 기사를 CNN이 냈고요. 트럼프가 2020년인가 자기 떨어졌을 때 대선에서 중국에서 선거인 정보 빼가가지고 자기가 졌다, 부정선거는 존재한다라고 기자회견할 때 CNN은 라이브 중계를 거부했습니다. 그 TV로 라이브 중계를 안 했어요, CNN은. 근데 CNN이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대선 조작 이런 것들을 다 조목조목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이런 게 바로 언론이죠. CNN이 힘을 갖는 이유는 이거겠죠. 근데 한국에 연 30억 달러를 내게 할 수도 있었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아까 얘기했죠. 거기에 대해서 CNN이 실제 합의액은 10억 달러 미만, 거짓말이야 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한국은 원래 방위비를 거의 안 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1991년부터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한국은 우리는 돈을 냈습니다. 지금 1조 원 넘게 내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이미 이때 9천억 원 이상 분담금을 우리는 지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안 내고 공짜로 자기들이 지켜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팩트체크를 한 거고, 내가 한국에 연 30억 달러를 내게 했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 389억 원에 불과하고 30억 달러 주장은 허위. 미국의 대통령이 설마 거짓말을 하겠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진짜 해요. 이게 다 거짓말. 이게 되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리고 30억 달러 내게 했고 한국에 3년 연속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트럼프 1기 정부가 체결한 2019년 제10차 협정은 유효기간 단 1년짜리 협정이었고 그때 끝났어요. 그 이후에 단연간의 인상 합의는 없었으며 트럼프 측에서 너무 과도하게 요구해가지고 CR도 안 막혀서 끝났어. 근데 이런 거짓말을 뻔하게 하고 있다, 트럼프가. 근데 이걸 누가 검증했습니까? CNN이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CNN 백악관 출입 기자를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자기한테 불편한 질문한다고. 그러니까 윤석열에 비해서도 진짜 트럼프는 심하죠. 그리고 바이든이 철회를 주장했는데 오히려 내가 2차례 인상을 합의했다. 이거 다 거짓말. 그리고 무슨 대선이 조작됐다. 다 거짓말. 결정적으로 이거. 주한미군이 3.9만 명이라고 아까 돼 있었잖아요. 실제 우리 주한미군은 2만 6천 명. 이런 걸 속여요. 이건 거의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입벌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구라예요. 근데 이게 먹힌다는 거. 예를 들면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을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국익 차원에서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한동훈이 같은 애들 왜 입 닫고 있죠? 트럼프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한국의 대통령과 통화하는 내용을 까고 공격을 하는데 국익 차원에서 이때는 하나로 뭉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외세가 침입할 때는. 그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진짜 보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외세가 침입할 때는 하나가 돼야죠. 외계인이 침입할 때는 지구인들이 다 하나로 뭉쳐야 되듯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도 결국에는 돈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관세 협상할 때 3,500억 달러인가 투자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답변을 안 한다고 하면서 투자 압박을 하는 것이다, 이게. 결국에는 다른 게 아니고 이란전으로 얘기를 꺼내가지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나 주한미군 철수 이런 걸 압박하면서 야, 너네 우리한테 투자하기로 했던 거 왜 빨리 안 해? 라고 하면서 약속 이행이 느리다면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우회적으로.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안보 카드를 꺼내서 경제 문제를 압박했다는 분석. 근데 그럴 법한 게 트럼프는 작년 한 해에만 2조 5천억인가를 벌었어요. 개인이 벌었습니다.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코인으로 벌었어요. 트럼프 코인이라고. 그것도 밈 코인이에요. 뭐가 늦어졌나라고 봤더니 우리가 그때 관세 협상할 때 약속했던 이것도 사실은 최대한 미뤘다가 트럼프 바뀌면 다시 조정해야 돼요. 너무 많이 해주기로 해가지고 3,500억 달러 중에 1,500억 달러는 조선업을 해주기로 했잖아요. 나머지 2,000억 달러에서 구체적 투자 계획을 미발표했다면서 압박을 하고 있다, 지금. 그걸 메모리 생산 시설, 야, 삼성, 하이닉스, 미국에 다 공장 지어라고 압박하고 있고 관세 인상을 다시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건 거의 그냥 미친 거예요. 세계 경제를 어지럽히는 주범이고 지금 그렇다 보니까 암살의 위협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가 중동의 어느 국가를 갔다가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트럼프 전용기. 그걸 바꿔 탔습니다. 바꿔 탔는데 지만 바꿔 탔어요. 몰래. 왜냐면 미사일이 날아올 가능성이 이제 포착이 된 거예요. 트럼프에 대한 테러 위협이. CIA가 정보를 수집했겠죠. 트럼프가 다른 비행기를 타고 원래 에어포스 원에는 기자들, 트럼프 순방을 따라간 기자들을 거의 다 태운 거예요. 자기만 다른 데로 싹 옮기고, 그렇다면 만약에 그 암살 위협이 실행이 됐다고 하면 싹 다 죽는 거죠, 나머지는. 작전을 바꾸거나 하질 않습니다. 나만 살면 되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진짜 황당하지 않나요? 전두환이 같은 놈이라고. 예, 우리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이런 사람, 우리한테 가장 느린 협상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미 투자를 굉장히 불만족,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압박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린 되게 이거 잘했잖아요. 일본은 이때 5,500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일본은 벌써 이게 사업들을 확정을 했는데 우리는 아직 2,000억 달러에서 사업을 미확정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일부러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시간 끌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걸 급하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런 상황인데 쿠팡에 대한 제재도 불만이 있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옛날 대통령 같았으면 윤석열이 같았으면 거의 무릎 꿇었죠. 이 정도까지 압박을 하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한미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다음 날인 오늘 전시작전권 환수를 내 임기 내에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눅들지 않고.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이렇게 이야기한 역대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 정도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조지 W. 부시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기억이 좀 나는데 지금 트럼프가 전방위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대놓고 얘기한 겁니다. 야, 우리는 전시작전권 환수할 거야. 그리고 우리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할 거야. 우리 스스로 지킬 역량 충분히 돼. 그리고 우리 힘을 키워야 동맹의 가치도 커져. 그리고 핵잠수함 사업에도 속도를 내라. 핵잠수함은 이건 전략자산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속도를 주문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오늘 되게 시원하더라 라는 겁니다. 트럼프 천년만년 안 갑니다. 트럼프는 이런 식으로 하면 전범재판소 갈 가능성이 높아요. 나중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 너무 시원하게 말씀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선 또 이걸 가지고 난리를 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말씀을 잘하셨다. 여태까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계속 하려고 했던 거죠. 아마 저는 당연히 전쟁이 나면 우리가 작전권을 해야죠. 왜 미군의 지시를 받습니까? 우리 땅인데. 자, 그런데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겠다는 말을 단순한 불만과 압박의 표현으로만 봐야 할까요?
일각에서는 오히려 북미 대화가 다시 시작되는 신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그동안에도 과장과 거짓으로 교묘하게 포장한 발언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이번 역시 실제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전략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국을 향한 통상 방위비, 이란 전쟁 지원 압박의 연장선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에 한반도 종전에 대한 언급을 했거든요.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갑자기 SNS에 딱 올립니다. 예. 와, 김정은 어리다, 저 때는. 저때 애때네 되게. 이거 올렸어. 예. 자, 그리고 17일부터 한미 연합훈련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시작됐죠. 그 직전에 트럼프가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라는 글을 SNS에 올립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 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에 따라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헤그세스 장관에게 연합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자, 그러자 우리 청와대 관계자가 관련해서 입장을 또 냅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 유지와 연합 연습 및 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 왔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구체 사항에 대해 공조해 나갈 것이다.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예. 자, 그러자 미국 기자가요, 트럼프한테 너 김정은하고 지금 소통돼?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소통되고 있대. 트럼프가? 야, 이 뭐 있는 것 같아, 뭔가. Why hasn't Kim Jong Un responded to your request to have a conversation? How do you know he hasn't responded? Has he? Yeah, yes. Where are you in That's conversation? very positive. 야, 이거 야, 훈풍 본다. 근데 의원님 표정이 의원님이 자꾸 저를 약간 갸우뚱. 약간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웃음을 지으시네.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요. 네.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텐데 예. 지금 판단이 좀 전문가들은 갈립니다. 트럼프가 이걸 처음도 아니고 네. 이제 당일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뭔가 공식적으로 제안하지 않고 장난처럼 얘기하는 거,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훈풍을 불기에 기대하는 것은 너무 희망적 사고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저는 그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표시 안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긍정적인 전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월 3월에 김민석 총리가 갔을 때 포함해서 우리 고위층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미중 정상회담 만났을 때 한국은 세 가지, 북한이 원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대화의 조건으로. 우리하고는 안 만나겠다고 2023 얘기했고 미국하고 만나는 거에 세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대북 적대시 정책을 벌이는 건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가 한미 군사훈련 중단입니다. 두 번째가 제재 중단입니다. 세 번째가 비핵화 얘기하지 말라, 핵보유 인정하리, 세 가지인데 우리는 북한하고 미국 만났을 때, 그러니까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미국이 해도 된다, 그 얘기를. 이 세 가지 북한 얘기를 들어줘도 된다는 뜻을 우리 정부가 전했단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전달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요청하는 거 세 가지.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의식하지 말고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6월 달에 대통령하고 G7에서 만나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붙들고 트럼프가 했던 얘기가 북한하고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답답해 죽겠다. 그러면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에이펙 때 트럼프는 제재도 풀 수 있다, 비핵화 그 얘기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냥 기자들한테 장난처럼 툭툭 던졌습니다. 네. 근데 결국 북한에 안 나타났죠. 이런 전조들을 보면 네. 트럼프는 정말 만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여기까지는 제가 이 팩트인데요. 최근에 북한에서는 미국과는 안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트럼프가 이런 발신하는 방식이 너무 여전히 가볍다. 너무 가볍고, 북한에 2019년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렇지. 하노이의 하노이. 트라우마가 있고, 그거는 이런 거를 뭐, 그렇죠. 좀 공식
공식적으로 제안하면 북한은 잃을 게 없겠는데 서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툭툭 던지는 걸 북한이 얼마나 받겠냐. 그리고 시작했던 이걸 얘기하면 적어도 한 달 전에 또는 2달 전에 정동희 장관 여러분들이 말했듯이 좀 규모를 축소시켜서 북한한테 시그널 보내자 할 때는 안 하고 막상 시작해놓고 하고 이게 마치 우리가 호르무즈 안 했기 때문에 삐져가지고 북한한테 던지는 것처럼 이게 미국 내부에서는 동맹을 중요시 안 하고 북한한테 훨씬 더 동맹보다 더 신뢰를 보내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비판을 불러일으키니 그런 전달 방식에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저는 의원님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지. 그래요. 그렇지. 왜냐하면 야, 이거 대박 사건이라니까. 가장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과연 물밑 대화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갔느냐. 그렇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 시선 돌리기냐 뭐 돈이 없어서 그러냐 이런 것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한 대북 메시지를 세게 낸 겁니다. 이거 대박이야. 한미 연합 연습에 대해서 북한이 느끼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 출발하자마자 다시 연합 연습을 했을 때 그 김정은 위원장, 김여정 부장 줄줄이 나와서 이게 정부가 바뀌었는데 연합 연습을 이렇게 세게 하는 게 대북 적대시 정책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하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동맹 때문에 줄이자는 얘기를 못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가 2018년도에 이걸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우리가 동계올림픽하고 연합연습 축소하고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회담 가서 자기가 한미 연합연습 훈련을 중지시켜 버리니까 그걸로 2019년 하노이 회담까지 이어진 걸 자기가 느꼈거든요. 한번 성공을 했구나. 좋아. 그러고 나서 2019년 6월에 다시 3자가 그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그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왜 연합연습을 계속하느냐 이러고 나랑 대화할 의지가 있느냐는 걸 사실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갖고서 자기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중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어서 축소한다라고라는 메시지를 냈고 굉장히 구체적 메시지야. 미 국방부가 바로 이어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부터가 이제 과연 어떻게 정말 연합연습에 대한 것이 북한한테 보여지느냐가 중요한 거고 북한이 이걸 이제 어떻게 받아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연합연습이 가장 상징적인 그 훈련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말해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엊그저께 8.15 격축사에서 평화공전 가자라고 얘기했으니 종전 얘기했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의지를 갖고서 이제 양국이 이대로 되도록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와, 야, 큰 거 온다, 알았지? 큰 거 온다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사실 한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절대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연합연습은. 그렇지. 근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것을 잘 받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어마어마하게 연합연습 중에 김정은 위원장부터 담화를 엄청나게 세게 냈었는데 요번 연합연습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굉장히 격을 낮춰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물밑 협상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이라면 김여정 부장 정도에서 비난 성명을 내야 되는데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낮게 떨어뜨렸다는 건 뭔가를 북한도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 의미가 있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이렇게 사그라들지 않도록 살려내야 돼. 작은 불씨이기 때문에 살려내야 돼. 이것에 대한 노력이 분명히 있고 북한도 잘해온 게 있습니다. 올 전반기 내내 ICBM 그러니까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 시험 발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ICBM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징조들이 좀 잘 쌓여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트럼프는 이 거짓말을 이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하고 접촉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이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켜보자고 하잖아요. 어느 쪽도.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궁지에 몰려서 이 자체가 거짓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아까 저 인터뷰를 내가 여러 번 돌려봤거든. 근데 기자가 약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나는 거짓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 좀 조심스럽게. 아니, 거짓말이라도 대통령이 연합훈련에 대한 메시지 카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카드를 살려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이라도 불씨가 될 수 있다. 좋아요. 살려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하고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그것도- 마치 뭐 김정은하고 친하다, 난 그를 만나고 그건 싶다 뭐 잘하는 등등 거구나. 얘기했고 오늘 아침 속보가 뭐가 나왔냐면 한미연합훈련 직접적인 축소를 지시했다. 이거는 굉장히 좀 큰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느 시점에서 이게 나오는 걸 잘 봐야 되는데 CSIS라고 미 국제전략연구소 예. 거기에 그 아주 보수성이 그 강한 빅터 차 이 양반이 뜻밖의 글을 썼습니다. 곧 트럼프하고 김정은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성이 높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 기고문이 있고 나서 트럼프의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연합훈련 그래서 취소니까. 김정은 사진을 떡 예. 하면서 나 사이 좋다. 그다음에 연합훈련 돈 많이 든다. 내가 축소하라 그랬다. 이게 쭉 이어서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 맥락이 있는 것 같다. 어허. 저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았고요. 우리가 모르는 맥락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광복절 기념사 내용 보면 그 북에 대한 메시지들이 들어 있잖아요. 연결되지는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올해 이어가지고 북한하고 평화공존의 3가지 기조를 이번에 광복절 경축사에서 얘기했는데 북한에서 아예 반응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트럼프가 말하고도 지금 별 반응이 아니, 없어. 근데 이제 한미일 군사 동향이라든가 이런 건 북한이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아하.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트럼프가 딱 내놔버리고. 이건 사태가 다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이번 달에 진행 중인데 그렇죠. 이게 축소됐다고 지금 거기 북한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가 줄어들었는지 당장 확인해 보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건 없어요. 근데 항공모함 안 온대. 내가 알아보니까. 작년에는 왔거든요. 직접 전화를 해보셨습니까? 아니 다 찾아봤어요. 안 와요. 안 우리 와. 김종대 의원의 또 휴민트가 작동을 했군요. 그렇죠. 매년 오던 항공모함 안 온다는 안 거예요. 온다. 이거 언론에 안 나가고 있어. 아하.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뉴스다이브 단독인가요? 뉴스다이브 단독입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안 오지 온다더라. 않습니다. 네. 중동으로 다 갔어요. 근데 갔는데 저 변기가 막혀가지고 항모가 막 그냥 못 쓰게 되고 변기가 막혀요? 변기에 그 특수 그 배수 휙 하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거 안 돼서 700명이 줄 서고 세탁실에 부르고 관리가 그렇게 안 된다. 항공모함이 이게 뭐 최신식 항공모함이 아니라 막 오물통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거기에 네코가 석자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앞으로 4, 5년간 전쟁할 탄약이 없어. 그러니까 중동에 너무 몰입방을 해가지고 지금 한미 연합훈련 축소하는 것도 그 영향이 있겠군요.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힘이 줄어들었을 때는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작아지고 그 다음에 뭔가 실적을 다른 쪽으로 내서 미국의 군대의 부담을 줄여주고 그 대신 외교적 성과를 내서 중간 선거에서도 좀 좋은 하나의 예. 어떤 모양을 꾸미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이제 메뉴판에 올라오는 거지. 여기까지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중재 외교를 좀 하고 그러면서 트럼프에서 트럼프는- 반응이 나오고 이러면 이거 조금 뭔가 그렇죠.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제 자신의 중간 선거도 이제 생각을 하겠죠. 중간 선거 이후에. 근데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죽수는 건 뭐 이제 아니 어쩔 이게 수 죽은 없어요. 쓰겠지만 그래도 먹고 살려면 뭐라도 나 뭐 했다라고 티는 내야 될 테니까. 예. 그 아쉬울 때마다 끄집어내는 게 바깥 있잖아요. 뭐 러브 전쟁도 그렇고 그렇죠. 중동도 그렇고 이번에 다시 북한을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3할 타자가 4타석 무안타로 그리고 마지막 타석은 또 병살타였다고. 그래서 죽수고 나와가지고 인터뷰할 때 뭐 이제 내가 구질 파악 다 했고 내가 뭐 다음 나가면 잘할 수 있다. 어쩌고 저쩌고 오히려 이제 급해서 설레발치는 거하고 예, 똑같은 거예요. 예. 결국 핵심은 트럼프의 말을 그대로 믿을 것이냐입니다. 특히 관세와 대미 투자, 방위비에 이어 이란 문제까지 한국에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면 이번 한미연합훈련 발언도 별개의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로 북미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메시지일 가능성도 열어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기준으로 냉정하게 판단하고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가 바로 그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다는 것이죠.